네, 지난 클립에서는 16진수, 그러니까 이진수의 자세한 표기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진수로 표기되는 숫자, 그리고 음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수인 경우는 어떤 그 표기법을 쓰는지, 그리고 실수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오버플로우에 관한 것입니다. 자, 지금 C를 배우는 과정에서 제어문이나 기타 다른 것들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상세히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제로 메모리나 포인터를 쓸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가 C++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들은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니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자, 캐릭터가 한 바이트 정수라고 했죠. 여기에 129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29를 10진수로 찍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129를 i에 대입을 하고 i 값을 10진수로 찍습니다. 그러면 129가 출력이 되겠죠. 실제로 빌드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129가 찍히지 않고 마이너스 127이 찍힙니다. 자,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은 컴파일 에러도 아니고 실행 시간에 발생하는 에러죠. 그 중에서도 아주 나쁜 상황인데 숫자가 넘쳤습니다.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런타임 에러라고 하고요. 오버플로우는 메모리 릭이나 댕글링 포인터와 더불어서 아주 위험한 실행 시간을 합니다. 오버플로우는 런타임 에러의 일종입니다. 런타임 에러가 됩니다. 그러면은 129를 대입했을 때 한 바이트 정수로 나타내는데 왜 마이너스 127이 찍히는지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하려는 주제는 어려운 주제이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 클립은 스킵하도록 하십시오. 네, 먼저 보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보수는 보충해주는 수라는 뜻입니다. complementary number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의 보수, tens complementary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수는 정의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릿수를 r이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그 숫자, 10에 보시면 10, 그 다음에 2에 보시면 2, r에 자리 숫자, n이 그 자리 숫자고요. r이 그 진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숫자를 a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보수의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의 보수를 구하는데 7의 10의 보수를 구해보겠습니다. 7의 10의 보수 얼마인가 하면요, 10을 만들기 위해서 7에 얼마를 더해줘야지 10이 되는가가 보수가 됩니다. 보충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에 대입을 해보면 7은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r은 1이 되고요. 아니요, r이 10의 보수이기 때문에 r이 10이 되고요.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n은 1이 되는 거고요. m은 자기 자신 숫자니까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의 10의 보수는 정의에 의해서 10의 1성 빼기 7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은 tens complement of 7의 10의 보수라고 합니다. 다른 숫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2의 tens complement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두 자리죠. 그래서
10의 두 자리 빼기 72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100 빼기 7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0에서 72를 빼면은 28이 되겠죠. 그래서 72의 tens complement는 28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 보수를 왜 사용하는가 하면, 보수를 이용하면 뺄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7 빼기 3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변환할 수 있는가 하면 7, 그 다음에 빼기 3은 3에 10의 보수를 더하는 겁니다. 3의 10의 보수는 7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3의 10의 보수는 7입니다. 그래서 3을 빼주는 대신에 3의 10의 보수를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 14가 됩니다. 한 자리에서 한 자리를 뺐는데 두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올림수, 이걸 올림수라고 하는데, 올림수가 발생하면 올림수는 그냥 무시합니다. 답은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7 빼기 3 하면 4잖아요. 그래서 보수를 이용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수는 이런 성질 때문에 덧셈 회로만 가지고 뺄셈을 계산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의 정수는 음수를 나타낼 때 뺄셈 회로를 덧셈 회로를 이용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정수의 음수는 보수를 써서 음수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진수 세 자리인 경우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세 자리를 적어 보면 000, 010, 010, 011, 다음에 100, 101, 110, 11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음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가중치를 계산을 해보면, 10진수로 계산을 해보면 데시멀 넘버입니다. 데시멀 넘버로 계산을 해보면 가중치는 0, 1, 2, 3, 그 다음에 4, 5, 6, 7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진수로 나타낸 숫자가 음수를 표현하지 않을 때를 음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unsigned라고 합니다. 그리고 8바이트를 쓰면 캐릭터, 4바이트를 쓰면 인티저, 8바이트를 쓰면은 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1바이트다.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4바이트다.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8바이트다. 롱롱은 10+11에 추가된 거라서 이전 컴파일에서는 컴파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호를 쓸 수도 있습니다. 부호를 쓸 때는 가장 왼쪽 비트를 부호 비트로 씁니다. 이 비트를 부호 비트라고 합니다. 지금은 부호 비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고, 부호 비트를 쓴다면 가중치는 값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 값은 마찬가지로 0, 1, 2, 3입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 비트를 부호 비트로 쓴 경우는 음수가 됩니다. 부호는 음수로 결정나고요. 그 다음에 100에 실제로 값은 음수고요. 부호는 음수고요. 값은 100에 2의 보수가 값이 됩니다. 2의 보수를 쓰는 이유는 덧셈 회로를 그대로 이용해서 뺄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숫자의 이진수이기 때문에 2의 보수를 이 값의 실제 값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은 100에 2의 보수를 보겠습니다. 100에 2의 보수. 자, 이걸 구하는 방법은 먼저 1의 보수를 구합니다. 100에 이진수인 경우에 1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은 1과 0을 서로 톡을 하면 됩니다. 0, 1, 1이 되는 거죠. 2의 보수를 구하기 위해서 1을 더해줘야지 2의 보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0, 0,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값이 되는 겁니다. 100의 값은 얼마입니까? 4죠? 1, 2, 4니까요. 똑같은 값이 나왔는데 우연히 그렇게 나온 거고요. 부호는 이미 결정난 상황에서 값이 4로 결정났기 때문에 100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자,
101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101입니다. 먼저 1의 보수를 구합니다. 0, 1, 0이 되겠죠. 여기에 1을 더해서 2의 보수를 구합니다. 0, 1, 1이 됩니다. 0, 1, 1은 3입니다. 그러므로 이 3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을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래서 3비트를 쓰는 경우에 가장 왼쪽 비트를 95비트로 쓰는 경우는 0에서 7까지 0에서 7까지를 나타낼 수 있고 0에서 7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7은 이진수의 지수 포맷으로 적어보면 3비트잖아요. 그래서 2의 삼성 빼기 1까지입니다. 2의 삼성은 8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가장 왼쪽 비트를 사인 비트로 쓰는 경우는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n비트인 경우에 3비트이기 때문에 2의 삼성 빼기 1 마이너스 그래서 2의 삼성 빼기 1 빼기 1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비트이기 때문에 가장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3까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401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바이트인 경우에 생각을 해보죠. 한 바이트입니다. 한 바이트는 2비트 바이트입니다. 바이트는 8비트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진수 8자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숫자의 만약에 unsigned인 경우는 unsigned 캐릭터인 경우는 한 바이트고 보호 비트를 쓰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숫자의 범위가 0에서 2의 8성 빼기 1까지입니다. 이것은 0에서 2의 8성이 256입니다. 그래서 255까지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signed 캐릭터인 경우는 범위가 2의 7성 빼기 1 그래서 2의 7성에서 마이너스 2의 7성에서 플러스 2의 7성 빼기 1까지입니다. 이거에서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2의 7성은 128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8에서 2의 7성은 128이니까 빼기라면 플러스 12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타낼 수 있는 8비트 사인드 캐릭터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의 범위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소스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를 보면 127까지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129를 대입을 했습니다. 자, 127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대로 되겠죠? 빌드 메뉴에서 빌드를 하고 디버그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대로 127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129를 대입을 하면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앞에 캐릭터 앞에 signed가 생략된 거랑 같습니다. 만약에 에러를 막으려면 unsigned로 선언하면 129가 그대로 129가 됩니다. 왜냐하면 unsigned 캐릭터는 한 바이트 부호 비트를 쓰지 않기 때문에 0에서 255까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행을 해보면 제대로 129가 출력이 됩니다. 이래죠.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unsigned인 경우는 디폴트로 signed입니다. 생략하면 signed가 생략된 경우거든요. 이 말은 가장 왼쪽 비트를 부호 비트로 쓰면서 8바이트를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정수 타입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129를 대입하기 때문에 잘못 대입을 한 거죠. 이런 경우를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버플로우 에러이기 때문에 여기 이상한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이상한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이너스 127이 출력이 됩니다. 자, 왜 127이 마이너스 127이 출력이 되는지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캐릭터 i를 선언하고 이 값을 129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생략하면 unsigned라고 그랬죠. signed라고 그랬죠. signed 그러면은 출력이 마이너스 127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29를 일단 이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꾸는 과정 생략을 하고 가중치로 해보면
가중치를 보겠습니다. 1, 2, 4, 8, 16, 32, 64, 128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진수로 바꿔보면 이게 이진수입니다. 이진수로 119는 10진수로 129는 이진수가 100000001입니다. 자, 이거를 16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4자리씩 바꾸면 된다 하겠죠. 이게 16진수로 바꿀 수 있겠죠. 16진수로 바꾸면 1, 2, 4, 8이니까 8, 1이죠. 16진수로는 8,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컴퓨터에는 메모리에는 뭐가 저장이 되는가 하면 메모리에 8바이트 8비트로 저장이 되는데 1000, 그 다음에 0001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겠죠. 한 바이트니까요. 근데 우리가 선언을 할 때 사인드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가장 왼쪽 비트를 부호 비트로 취급을 합니다. 그 말은 이 값은 마이너스다. 사인 비트가 마이너스로 결정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 전체 값은 2의 보수를 구해야지 전체 값이 됩니다. 이의 보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이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은 1과 0을 먼저 톡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0, 1, 1, 1, 1, 1, 1, 0입니다. 이게 1의 보수고요. 이게 1을 더해줘야지 2의 보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0, 1, 1, 1, 1, 1, 1, 1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실제 값입니다. 자, 부호는 결정난 상태에서 이게 값이 되는 거죠. 값을 구해보면 1111은 F죠. 111은 1, 2, 4, 7입니다. 실제로 7 곱하기 16에 13 플러스 F 15입니다. 15 곱하기 16의 제로성 해보면 127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 값은 127이라는 뜻이죠. 자,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이 났고 값은 127입니다. 그 말은 이게 마이너스 127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19를 대입하면 I 값이 마이너스 127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램 랭귀지가 이진수의 자세한 동작을 모르더라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냥 오버플로우가 났다라고 하고 범위만 알면 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정확하게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왜 마이너스 127이 꼭 오버플로우가 129의 오버플로우는 왜 마이너스 127인지는 이진수의 내부 구조를 이해할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진수는 C와 C 플러스에서 지원이 되지만 대부분 랭귀지는 지원되지 않은 상황이고 비트 플래그를 쓰지 않는다면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가 어렵게 생각되는 분들은 단순하게 무시하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번 클립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